익힌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대1 함수부터 찾아보자.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로 일단 볼 거야. 1대1 함수. 기억 계속 감소하니까 1대1 함수. 니은 계속 감소하잖아. 그 다음 리을 계속 증가하죠. 이렇게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걔는 1대1 대응이 될 건데, 자, 기역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함수 값도 실수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같죠. 1대1 대응이 맞아. 하지만 니은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은 값들만 함수 값으로 나오죠. 함수 값으로, y 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됐니?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0보다 작은 부분만 나오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그 다음 리을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 맞죠. 계속 올라가고 무한히 내려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항등 함수. 자, 보시면 얘는 직선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고 원점을 지나. 그러니까 y는 x라는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 함수죠. 그 다음 상수 함수. 누굽니까? 비읍이죠. 뭘 집어넣든 그 값이 다 똑같죠. y 값이 얘밖에 없습니다. 됐죠? 2번입니다. 자, x가 0하고 1하고 2만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야. 0, 1, 2,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FGH가 순서대로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래. 자,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항등함수죠. HE가 그럼 누구란 얘기니?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H는 쉬워. H0도 0이고 H1도 1입니다. H2는 2겠죠. 항등함수니까. 그 다음 G1이 2가 나왔습니다. 근데 G라는 함수는 지금 상수함수거든. G1이 2가 나오는 순간 나머지 함수 값들은 전부 2가 돼야 돼. 너도 2고, 아이고, G0. 너도 2고, G2. 너도 2고. 전부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F0은 현재 누구? 2죠. 그러면 지금 모르는 값이 F1하고 F2 값만 모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나의 식이 있잖아. 너가 지금 2가 돼야 돼. 그러면 0이 2로 갔잖니? 그럼 이 1하고 2가 이 0하고 1에 다 다른 값으로 나눠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0이고 너가 1일 수도 있고 너가 1이고 너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는 그 값이 2가 안 나오죠. 이 경우가 그 값이 2가 나오잖아. 계산을 해보면 F1 값은 0이구나. 그리고 F2 값은 1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적을까? 얘는 0이고 얘는 1입니다. 그럼 다 구했죠. F2 값 얼마라고? 1입니다. G2 값은 2죠. H2 값은 2죠. 정답은 5가 되겠죠. 3번입니다. 정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공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차 함수야. 자,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입니다. 정역이. 그리고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줬어. y의 범위를. 자, 그런 상태에서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그 값이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 함수가. 자, 위로 올라가는 함수를 내가 그려볼 텐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게 한번. 이렇게. 그럼 난 누구만 보는 거냐면 정의역 안에 있는 얘만 보는 거죠. 그럼 함수 값들을 한번 보세요. 함수 값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거든. 자,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런데 치역은
공역을 벗어난 이런 값들이 나온단 말이지. 치역은 공역 안에서만 나와야 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얘는 아예 함수도 아닙니다. 공역 바깥에 있는 놈들이 함수 값으로 나오죠. 그쵸?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함수 값이 저 안으로 쏙 들어오게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 저 1차 함수를. 그러면 얘는 치역이 여기에서부터, 나는 얘만 보는 거니까 정역이 0부터 1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그쵸?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나오죠. 자, 공역은 여긴데 치역은 이만큼이야.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죠.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만 되는 겁니다.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죠, 지금.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이 딱 같게 그렇게 만들려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니? 증가하게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0부터 1까지 딱 얘만 보죠. 그쵸? 그런데 치역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공역하고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함수에다가 얘가 지금 y는 ax 플러스 b인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겠죠.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고 1, 2를 지나야 된단 말이야. 0을 집어넣어 보면 b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고 그때 y 값이 2죠. 너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이 얼마 나와? 3이 나오겠죠.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정역이 0부터 1까지고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기울기가 음수니까 내려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줄 건데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 딱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게. 그래야 나는 정역이 0부터 1까지니까 요만큼만 볼 건데 치역이 딱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딱 나오죠.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1차 함수가 어딜 지나야 되니? 0, 2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겠죠. y는 ax 플러스 b가. 그럼 0을 집어넣어 보면 b고 그 값이 2여야 됩니다.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근데 b 값이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2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함수,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함수야.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얘는 0에서 지금 함수가 달라지고 있는데 자, 0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니?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이죠. 여기도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0일 때는 주 값이 1로 같을 거야.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지금 이런 1차 함수잖아.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2-a인데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렇게 끊어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2-a가 0보다 커야 돼. 즉 a는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기울기가 0이라서 이렇게 돼도 안 돼. 그럼 얘는 내가 이렇게 끊어봤을 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조건 0보다 큰 쪽이 돼야 됩니다. 5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x라는 놈은 실수 전체가 아니야. 뭔가 실수 중에서 뭔가 원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 자,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항등함수는 아닙니다.
그쵸? 항등함수가 될 수 없지.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항등함수이려면 fx는 그냥 x가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는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다시 x가 되는 그 x값들을 좀 찾아보자고. 다시 x가 되는 그 x값들. 자, 그러니까 넘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오랜만에 나오죠. 얘 근을 구해야 돼. 조립제법 할 겁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보니까 1로 되죠. 1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하시면 마이너스 6 하고 0이죠. 그리고 요놈이 또 되네. 마이너스 3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x-1에 x-3에 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니? x에다가 이 식에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럼 1이 나온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제로가 될 때 근이 지금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됐습니까? 자, 그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 중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을 s라고 하지. 이 x는 사실 1만 있어도 됩니다. 정의역이. 그럼 우리가 여기다 1밖에 못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그럼 항등함수 맞거든?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1하고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놔도 상관없단 말이야. 어차피 1 집어넣어도 1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니까 항등함수가 되죠. 또는 전부 다 집어넣어놔도 되죠. 문제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을 S라고 했으니까 그 S라는 집합은 전부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도 들어오고 1도 들어오고 3도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2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집합 X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부분 집합 X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그럼 그 X 안에는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인데 정의역은 공집합은 되면 안 됩니다. 공집합일 때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개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야. 이것도 참고하세요. 6번입니다. 정의역은 A, B, C 이렇게 있고 공역이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구하래.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니? 화살표를 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죠. 그 다음 B가 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얘도 3가지입니다. 함수는 같은 곳으로 가도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A가 간 곳으로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3군데야. 그때그때마다 C도 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죠. 그래서 27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처음에 A부터 쏠게. A가 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거든. 그 다음에 뭐 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B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2가지죠. 이제 A가 간 곳으로는 못 간단 말이야. 2가지. 그럼 C가 갈 수 있는 것은 1가지죠. 그래서 6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얘네들이 전부 1로 가거나 아니면 전부 2로 가거나 전부 3으로 가거나 3가지죠. 항등함수는 몇 가지일까? 항등함수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여기 A가 없으니까. 자, 만약에 1, 2, 3 이렇게 있어. 항등함수는 몇 개니? 얘가 1로 가고 얘가 2로 가고 얘가 3으로 가고 이거 1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